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007편은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거쳐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했고 15분 간격으로 대한항공 015편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출발이 지연된 007기는 관제센터의 비행시간이 지연됨을 보고했고 015기의 기장은 007기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007기는 단지 정면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답했는데 이상하게도 015기는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015기의 기장은 같은 항로에서 정반대 방향의 바람이 부는 것이 의아했지만 007기의 기장이 공군 엘리트 조종사 출신이며 대통령 전용기의 부기장까지 맡았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007기는 예상 항로와 달리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 비행기의 풍향이 달랐던 것이었고 결국 오전 1시경 007기는 소련의 영공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소련은 요격기를 출격시켰고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포로 경고사격을 가했는데 때마침 007기는 앞에서 부는 바람을 피하고자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소련 요격기는 007기가 경고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상부에서 떨어진 격추 명령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고 007기에 탑승 중이던 269명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식을 접한 유족들은 충격적인 소식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3일간 애도 기간을 갖는 한편 소련의 만행을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소련을 규탄하였는데 하원 의원 레리 맥도널드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0주년의 사절단으로 007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007기가 소련을 정탐하던 첩보기였고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섬에 있는 군사기지의 방공망을 염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인명피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묵과하며 오히려 미국의 첩보행위를 비난했고 유해와 블랙박스를 수습하러 오는 모든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아나무인격인 행동에 격분한 미국과 일본은 이례적으로 군사통신을 도청한 녹취록을 공개했고 소련의 민항기 격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소련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유럽에서 소련 항공기의 착륙을 금지하거나 국제조종사협회가 2달간 모스크바 취항을 중단했고 민간 항공기의 위협에 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1992년에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007기의 블랙박스와 유류품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007기는 모종의 이유로 관성항법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이륙시간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연료를 버리고 회항해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나침반기 모드로 비행하여 항로를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련 요격기의 경고사격은 예광탄이 발사되어야 했지만 요격기의 정비 소홀 문제로 예광탄이 장착되지 않았고 007기는 경고사격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일 007기와 외관이 비슷한 미국의 첩보기가 소련의 상공에서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소련은 이를 격추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습니다. 훗날 소련 요격기 조종사는 007기의 항공 마크와 전멸 등을 인식하여 민항기임을 알 수 있었지만 첩보기를 민항기로 위장하는 경우가 흔했으며 007기가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요격기를 따돌리려는 회피기동을 하자 첩보기임을 확신하고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격추 사건이 소련의 대량 학살과 자유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언하였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 목적으로 제한된 GPS의 사용을 개방했습니다. 또한 소련을 공격하는 뉴스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유럽 탄도미사일 배치의 반대 여론을 진압하는 정치 선전으로 이용했습니다. 일부에선 미국이 소련 미사일 방공체계 실험을 목적으로 사고를 방조했다는 음모론이 돌았는데 미국 언론과 대통령 보좌관 측도 추락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미군은 민항기에 대한 관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007기의 항로 이탈을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강대국의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적인 사고였으며 그들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